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훗날 추억이 될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미로의 끝은 행복일 거야입니다. 저자 나란, 출판 북로망스, 2021년 10월 출간한 에세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하고 싶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힘든 적이 많이 있는데요. 내 맘처럼 되지 않는 인생길은 마치 미로와 같아서 우리는 잘 가다가도 헤매거나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미로라도 우리는 분명 그곳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요.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인생길에서 기꺼이 모험가가 되어볼 것을 제안하는 나란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모험가가 될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간다면 그 끝은 분명 행복일 겁니다. 그럼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무너지지 않아. 일 근육의 중요성. 근육을 만드는 이유는 몸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래 걷거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회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갖은 구박에도 끄떡없이 내 일을 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 근육이 필요하다. 꾸준히 운동해야 생기는 근육처럼 일 근육 역시 1년, 2년 연차가 쌓이면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인데 기다리기 어렵다면 다음의 순서를 따르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버틴다. 두 번째, 버티다가 힘들면 취미를 만든다. 세 번째, 취미를 일로 만들진 않는다. 네 번째, 취미를 일로 만들었다면 다른 취미를 만든다. 다섯째, 취미로도 안 되면 연애를 한다. 사실 일 근육을 만드는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동시에 내 생활 또한 잘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일 근육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 근육이 있어야 결국 오래 일할 수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오래 일하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일도 생활도 끈덕지게 해낼 수 있는 일 근육을 키워보자. 결국 최후의 최후에는 일 근육이 있는 끈덕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좋아하는 일로부터, 꿈꾸는 것으로부터. 느리게, 점점 느리게, 매우 느리게. 예술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생활을 계획하고 행동한다. 때로는 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시간 내에 일을 해내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게으른 사람이라고는 꼬리표가 붙는다. 미루는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 걸까? 어쩌면 그들은 예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을 유예하는 대신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피아노를 배울 때 우리는 시계가 아닌 메트로놈을 본다.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곡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를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주는 음표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지만 악보 위에 적힌 빠르기를 이해하고 감정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의 일은 빠르게 잘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음악에서의 일은 느리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곡 분위기에 맞게 느린 연주하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다. 어떤 곡이든 누구보다 빠르게 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지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루기만 하는 나를 자책하는 바쁜 날. 세상의 시간 기준을 따라가는 게 버거운 날에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계를 덮어보자. 피아노를 연습하듯 내 삶의 속도를 다양하게 연주해본다. 느리게, 점점 느리게, 매우 느리게.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프리랜서가 되고 들쑥날쑥한 벌이 속에서 한 번쯤은 실험해보고 싶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치로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유튜브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월 1,000만 원 버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모든 게 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 세상 모든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 실험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 시점을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프리랜서는 보통 일을 완료한 시점에 대금을 정산받는다. 성금과 잔금을 나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주로 일을 끝마치고 한 번에 받는 편이다. 그러니까 내 전략을 말하자면 일감을 최대한 모으고 나눠서 일한 다음 정산은 특정 달에 몰아서 받자였다. 우선 고정으로 하고 있는 영상 기획 일이 있었고 추가로 외주 기획 일을 제안해서 맡게 되었다. 거기에는 출간 예정인 책의 계약금과 비정기적으로 연재했던 칼럼 고로 그리고 출간으로 하게 된 북토크와 강연이 있었다. 돈이란 항상 당겨서 받는 건 어렵지만 늦게 받는 건 쉽다. 그렇게 모든 정산일을 맞추어 한 번에 받았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찍혔다. 실험 결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일은 가능에 속하는 일이었다. 비록 다음 달부터 다시 0이긴 하나 덜 붙은 잔액이 찍히게 되겠지만 이 한 번의 경험이 나에게 시사하는 바는 0 하나의 차이만큼 묵직했다. 무조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다. 좋아하는 일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에게 이번 실험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일이 가능의 영역이 되는 생각 전환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의 가짓수는 물론이고 들여야 하는 에너지와 체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모두 저버려야 했고 그동안 쌓아온 루틴도 모두 무너뜨려야 했다. 벌 수 있을 때 벌자는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영원히 이런 패턴의 삶이 계속될 리도 없겠지만 배움에 대한 몰아침이 아닌 벌이에 대한 몰아침이 인생에서 계속되는 건 적어도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이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내가 소망하는 하루. 엄청나게 떠들썩한 인생을 바란 적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꿈꾼 적도 없었는데 버티기 힘든 하루가 있다. 가끔은 모든 걸 놓고 사라지고 싶지만 사라지는 일조차 준비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날도 있다. 막상 가진 건 없는데 지킬 건 왜 이리 많은지, 인생은 왜 계속 부족하기만 한지. 이렇게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대단한 걸 바란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행복은 사실 소소한 웃음이 모여 된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버텨오는 건 결국 그 작은 행복 때문이라는 것도. 오늘도 나는 무탈한 가운데 작은 웃음이 있는 하루를
소망한다. 오늘의 자아. 매일 가는 카페라도 그곳에서 전과 다른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한 번은 LP와 책으로 벽장을 가득 채운 카페에 들어섰다가 반대편 벽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서점 차리면 좋겠다. 손님 오면 영화도 같이 보고 음악도 같이 듣는 그런 곳이면 너무 좋겠다. 그치?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받으며 저녁과 주말을 있는 삶을 최고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듯이 나도 알고 있었다. 내 말에 의식이 없었다는 걸. 따지고 보면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그리고 이 모순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물어다 주기도 한다. 의식 없이 말한 이야기가 아이디어가 되고 다르게 생각한 표현이 때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일이다. 어제와 달리 오늘 나의 자아가 모험가가 되라고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니 어제와 다른 내가 되었다고 해서 겁내지 말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신의 신비다.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성공한 유명인들의 익숙한 한마디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날의 자아가 나를 발전시킬지도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내일의 장르는 행복에는 몇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 몸에 맞는 행복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해. 잘못된 행복을 잡으려면 그건 손바닥 안에서 금세 불행으로 바뀌어버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행이 몇 종류인가 있을 거야. 분명 그리고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되는 거지. 정말로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면 그건 너무 잘 맞아서 쉬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시바타쇼. 그래도 우리의 나날. 문학동네. 행복과 불행 두 개의 깃발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깃발을 들게 될까? 소설을 읽을 때 밑줄을 긋는 건 문장이 아름답거나 그 안에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인데 이 문장은 후자의 이유로 필사에 두었다가 심심할 때마다 꺼내 읽었다. 그러면 매일 마침표로 끝나던 문장이 오늘은 잠시 느낌표였다가 다시 물음표가 되어 이 점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몸과 너무 잘 맞아서 그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고. 답을 고심하던 중에 배시시 웃었다. 문장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는 문장은 장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자기계발서의 위의 문장을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 다음의 문장은 이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불행일 뿐이더라도 이 장애물을 넘어서면 결국 그곳에 있는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원프리 또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었지 않나. 삶은 절대 우리에게 불행만을 주지 않는다. 또 태도에 관한 에세이였다면 지난 회사 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 보따리 풀어놓은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 모든 불행이 나를 갉아먹으리라 생각했는데 선배들의 말처럼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성장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행복과 불행은 방점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이었다면 철학자 칸트의 말, 할 일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용하며 이 명제가 충족되는 이상 그것은 불행하기보다 행복에 가까울 수 있다와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다. 장르가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진다. 두 번째 발견은 내 인생의 장르를 정하는 건 나지만 보통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일일이 장르를 따지고 내 성향에 견주어 판단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대사처럼 한 3만 살쯤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한 번뿐인 생에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여력도 없다. 그렇기에 내가 경험한 것, 자주 읽고 보는 것, 믿어온 바에 의해 살아간다. 오랜 시간 나의 장르는 청방지축, 직장인의 생존기였다. 이 장르에 사는 동안 나에게 행복은 곧 모험이었다. 여기서 모험은 오지 탐험이나 번지점프처럼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아니다. 어디에 있건 앉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겠다는 방랑자의 모험. 철마다 새로운 일을 만들고 즐겁게 해내겠다는 직업적 모험. 그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소설적인 모험에 더 가깝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직장인 시계로는 369 단위로 2가지 선택지가 생기면 늘 더 모험적인 쪽에 베팅하면서 그 안에 든 행복만큼 행복했다. 한 번도 이것이 내 몸에 맞는 불행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불행을 생각하면 괜히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냥 내 선택을 믿어주고 싶어서 행복에서 꽃향기가 불행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믿음을 계속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험이 내 몸에 맞는 불행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불행이라는 듯이 어쩌면 장르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운명적 계시일지도 모를 일이다. 장르에 따라 인생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이다. 오늘 내 장르를 무엇일까? 내가 선택한 장르에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실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지금이 몸에 꼭 맞는 불행이라고도 해도 상관없다. 내일은 내일의 장르가 있으니까. 내일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나이니까. 행복은 습관. 삶이 매일 축제와 같다면 영원히 행복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잘 알기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한 사람의 인연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 행복에 닿을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연습하고 습관화하면서 각자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요즘 내가 연습하는 행복의 습관은 말하기다. 말할 때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에 마음을 표현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얼마 전 멀리 사는 동생에게 집에 오라고 말을 꺼내던 참이었다. 전에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몇 달째 집에서 한 번을 안 오냐? 이러면서 타박을 말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못 온 지가 오래돼서 엄마가 보고 싶대. 올 수 있으면 꼭 와. 하고 말했다. 역시나 반응도 달랐다. 전에는 그래도 못 갈 것 같다며 사납고 거칠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부드러운 말투로 갈 수 있으면 가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매일 축제를 벌일 수 없는 우리가 행복과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행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나도 상대도 행복해질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나에게 서로에게 축제 없이도 축제의 기분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아침 산책. 약속 시간 전에 20분 정도 여유가 생겨 걷기로 한다. 지난주에는 제주도, 이번 주에는 내가 사는 동네에 벚꽃이 개화했다는 소식을 들어 걷는 동안 두리번대며 벚꽃을 찾았지만 건물에 가렸는지 보이지 않는다. 약속 장소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느 건물 주차장 뒤편 허름한 칼국수집 너머로 벚꽃나무 뒤통수가 보였다. 설렁설렁 걸어가 활짝 피어있는 한 그루의 벚꽃나무 앞에 섰다. 꽃잎 사이로 햇살이 비쳐 땅에도 꽃그림자가 져있다. 아름답다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나무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약속에 늦었다. 집에 오는 길 동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벚꽃돌이 이어졌다. 아침에는 왜 보지 못했을까 싶다가
주말에 비가 오면 금세 져버리겠구나 했다가 어느새 서울에 산책하던 시간까지 기억을 거스른다. 그때 우리 동네에 정말 커다란 목련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하며 떠올리는 것들 중에 지금도 가능한 건 없다. 이제 더는 할 수 없거나 갈 수 없거나 만날 수 없거나 가질 수 없는 것들에 그때라는 이름이 붙는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본 벚꽃에 대한 이 짧은 감상도 바삐 움직여야 할 젊은이 엉덩을 붙이고 뭐라고 쓰겠다고 길을 쓰는 것도 지금의 나라서 가능한 일임을 안다. 미래의 나는 항상 오늘의 나보다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노잼일 테니까. 절대 오늘처럼 순간에 사로잡혀 살려달라고 않고 효율적으로 살려들 테니.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산책을 하자.